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로 빠르게 번집니다. 불씨가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 연신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도 우리 집을 좀 방어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외부에 있는 물호스로 뿌려봤는데 바람이 원체 세다 보니까 산불이 마치 도깨비 불처럼 불과 10여 분 지나면서 20-30km씩 막 내려가요. 달린 거죠. 이번 산불은 제가 특수진화를 4년을 했지만 이 큰 불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불기둥에 한 7-80m 이상은 올라갔을 겁니다.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한 19시 17분에 화재가 났으니까 비상응소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응소 지령을 받고 여기 동강 일군안센터에 들려서 복장을 착용하고 곧바로 그 경동대 지소로 달려갔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보고, 체계 이런 것들 계속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 실전처럼 작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소방청에서 유관기관의 상황보고 전파 이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저희 총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그리고 산림청, 유관부처 이렇게 상황 공유가 신속하게 됐던 부분들이 인상 깊었고 소방청에서 위기대응,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신속하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토록 결정하는 등 그런 상황 판단, 결정이 저기에 아주 적절했던 것으로. 특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 또 민가와 산림이 워낙 강범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 3단계를 발령해가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372대 우리 소방 역사상 단일 화재 규모 최대의 소방력을 동원해서 대응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4월 5일 새벽 2시경에 저희 해남소방서에서도 지원 명령이 내려져서 저희 해남소방서에서는 직원 6명이 자발적으로 개인 안전 장비를 챙겨서 새벽 3시경에 집결을 하여서 강원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부터 영상회의를 수시로 이제 실시를 하였으면서 특히 이제 4월 4일 날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 때는 정말 실시간으로 영상회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공동 대응할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으로 전화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상황도 무선으로 물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그 제한적인 그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자원들을 동원하고 또 협업과 공조가 가능했습니다. 혁신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는 재난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발생 시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들이 칸막 형태대로 공개가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각 부처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현장 상황들을 공개를 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이 대응을 해야만이 이 국민들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와대를 컨트롤 타운하는 표준 매뉴얼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처가 재난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식으로 매뉴얼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진화 인력, 소방차, 소방력 등 가용한 모든 인력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산불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이었는데 형체는 있었습니다만 유리 그 조각이 플라스틱이 소실이 돼서 없는 것처럼 유리가 그렇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 허탈함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때문에도 공무원들이 저는 적십자 회장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대피설에 들어가면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재민입니다 라고 해서 웃음받아도 됐었는데 저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봉사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큰 참사를 경험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번 산불 사례의 경우에는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서 각 부처와 국민과 여러 유관 기관들이 잘 협력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소통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일 최상위 컨트롤 타워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소통 그리고 각 유관 기관들과 부처 간의 소통 그리고 이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다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게소 다 모여서 소방차와 이제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있는 장면은 저도 진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광경이었고요. 저희가 산불을 지나가고 내려오는 와중에 휴게소도 들렸는데 거기서 마주치는 시민분들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공무원들 자체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재민과 같이 아픔을 서로 나누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부분을 오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화려한 수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부 혁신의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좀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깊이 연구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